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요, 197페이지 제5절 부동산의 등기입니다. 일단 이 등기 부분은 여러분들이 2차 과목인 공시법하고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민법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민법 시간에도 검토를 좀 해야 되는데, 민법 시간에는요, 큰 틀만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우리가 공시법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골라서 공부할 거예요. 일단 1번 등기의가 나오는데, 등기라는 말이 뭐냐? 쉽게 말하면 공적인 장부에 기재하는 걸 적는 것을 우리가 등기라고 합니다. 등기라는 말도 쓰고요, 등록이라는 말도 써요. 그래서 등기와 등록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등기라고 하고 언제 등록이라고 하느냐? 입법자 마음이에요. 특별한 기준 같은 거 없고요. 그래서 현행 부동산은 등기라고 하고요, 자동차나 중장비는 등록이라고 하고, 또 선박은 등기라고, 자동차와 중장비는 등록이라고 하고, 선박은 또 등기라고 하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뭐 등기든 등록이든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우리가 등기라고 하는데, 2번 등기부 해가지고 등기부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표제부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갑구라는 것도 있고 을구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 표제부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부동산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기재하게 돼요. 그래서 뭐 지번, 면적, 뭐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구조, 뭐 이런 걸 기재하게 되고요. 갑구의 경우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게 되고요. 을구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다, 전세권이다, 저당권이다, 이런 것들은 을구에 기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등기사항 해가지고 등기되어야 할 물건이 나오는데, 일단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이 뭐죠? 등기 대상이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등기되게 되고요. 등기되어야 할 권리, 이걸 특별히 등기 능력이라고 하는데, 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에 저당권은 등기를 해요. 그렇지만 나머지 것들, 뭐 점유권,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또는 특수지역권, 이런 것들은 등기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되, 뭐 이거는 안 해오셔도 돼요. 왜냐면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2번 부동산 등기의 종류해가지고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가 나오죠. 자, 부동산에 관한 객관적 사실은 표제부에 기재하게 되는데, 이 표제부에 하는 것이 뭐예요? 사실의 등기가 되고요. 갑구에는 소유권,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다시 말하면 갑과 을구에 하는 등기를 우리가 권리의 등기라고 하는 거죠. 2번 보전 등기,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뭐가 만들어지게 돼요? 등기부라는 게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등기부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부터는 그 등기부의 권리가 변동되는 사항을 등기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권리 변동의 등기가 되는 거죠. 아무튼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를 우리가 뭐죠? 보전 등기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내용에 의한 분류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등기라는 것은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적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기재하는 것이. 근데 등기부를 보면 적는 게 아니라 뭐 가입표도 가끔 나오고 이렇게 밑줄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따라서 적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입 등기라고 하고요. 적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는 등기를 우리가 경정 등기, 변경 등기, 말소 등기, 회복 등기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우리 민법에서는 개념만 기억하는 거고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배워야 되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등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공적 장부에 뭐가 된 거죠? 기재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등기가 잘못됐는데 그 원인이 등기하기 전에 있었다면 이걸 우리가 원시적 불일치라고 하고요. 등기할 때는 잘 됐는데 나중에 잘못됐어요. 다시 말하면 등기한 후에 잘못된 것을 후발적 불일치라고 하는 거죠. 이 원시적 불일치를 수정하는 것을 경정등기라고 하고요. 후발적 불일치를 수정하는 것을 우리가 변경등기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등기하기 전에 잘못됐다 원시적 불일치를 수정하는 게 뭐예요? 경정등기. 등기를 할 때는 정확하게 되는데 나중에 잘못된 원이 생겼을 때 후발적 불일치가 있을 때 수정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변경등기라고 하는 거죠. 조심할 것은 요 경정등기나 변경등기는 다 등기부 일부가 잘못됐을 때 하는 거라는 거죠. 만약에 등기부 전부가 잘못됐다면 그때는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다 뭘 하게 되냐면 말소 등기를 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입니다. 제 이름은요, 안영찬이거든요. 근데 제가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안영찬이라도 정확히 적어도 가끔 이걸 안영환으로 읽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안영찬이라고 등기를 신청했는데 등기관이 잘못 봐가지고요. 안영환이라고 잘못 등기부에다 기재를 했어요. 그럼 이것은 원시적 불일치겠어요? 후발적 불일치겠어요? 원시적이죠. 왜냐하면 찬을 환으로 잘못 본 것은 등기하기 전에 잘못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환을 찬으로 바꾸는 것은 무슨 등기가 되는 거죠? 경정 등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안영찬으로 정확히 기재가 되는데 제가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앙들의 영찬으로 제가 개명을 했어요. 그러면 등기할 때는 안영찬이라고 올바랐는데 제가 개명하는 바람에 잘못된 거죠. 이거 우리가 뭐죠? 후발적 불일치라고 하고 안영찬을 앙들의 영찬으로 바꾸는 건 뭐죠? 변경 등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일부라는 말은 뭐냐면 안영찬께 맞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안영찬 거가 아니라면 전부가 잘못됐다면 그때는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따질 필요 없이 뭐 하게 되는 거죠? 말소 등기를 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멸실 등기가 뭐가 나와요? 회복 등기가 나오는데 일단 말소 회복 등기는 이해되시죠? 말소가 잘못됐을 때 올바르게 바꾸는 게 뭐죠? 말소 회복 등기. 설명드릴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할 것이 뭐냐면 멸실 등기와 멸실 회복 등기는 개념적으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멸실 등기는 목적, 부동산 전부가 멸실됐을 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의하실 것은 만약에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멸실됐다면 그때는 멸실 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변경 등기라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입니다. 건물이 있었고 그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건물 전부가 다 멸실됐다면 더 이상 등기부가 필요가 없으니까 등기부를 폐쇄하게 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멸실 등기라고 하는 거죠. 땅이 있었는데 그 땅 전부가 다 멸실됐으면 등기부가 필요가 없으니까 등기부를 뭐 하게 돼요? 폐쇄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멸실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할 것은 이 땅이 100평이었는데
20평만 멸실됐어요. 일부가 멸실됐다면 등기부를 폐쇄하는 멸실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의 표제부를 100평이 아니라 뭐래요? 80평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일부가 멸실되면 뭐랍니까? 변경 등기라고요. 부동산 전부가 멸실됐을 때 하는 것이 뭐죠? 멸실 등기고 방식은 부동산 등기부를 폐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멸실 회복 등기는 뭐냐면요.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입니다.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부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뭐죠? 멸실 회복 등기라고 해요. 그래서 멸실 등기와 멸실 회복 등기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내용임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용어 정리입니다.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형식에 의한 분류가 나오는데 등기를 하게 되면 앞에 순위번호가 부여되거든요. 독립된 순위번호가 부여되는 것을 우리가 주등기라고 하고요. 독립된 순위번호가 부여되지 않고 기존의 번호를 끌어다가 이용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부기등기라고 하는데 이건 진짜 공시법에서 나올 내용이고 민법에서 출제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넘겨보시면 5번 물권 변동의 종국적 효력에 의한 분류해가지고 본등기와 가등기가 나와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 물권을 변동시키는 등기를 우리가 본등기라고 하고요. 물권이 변동되지 않는 등기를 가등기라고 하는데 자세한 것은 우리가 좀 이따가 따로 배워야 돼요. 이 가등기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3번 등기 절차해 가지고 1. 등기 신청 부분은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진짜 공시법의 내용이고 민법에서는 절대로 안 나와요. 우측에 2번 등기 청구권은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의의는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등기 청구권인데 2번 발생 원인과 성질은 뭐냐면 이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고 채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뭐가 돼요? 물권적 청구권이고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따라서 4번 발생 원인을 보시면 1번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의 경우에는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뭐가 되겠어요? 채권적 청구권이겠죠. 왜요? 계약, 단독행위 같은 법률행위로 인해서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그러면 아직 등기 안 했다는 말은 아직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권이 없다는 것이니까 이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되겠어요? 채권적 청구권이겠죠. 2번 실체적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등기가 무효라는 거죠. 그래서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뭐가 되겠어요? 물권적 청구권이겠죠. 앞에 다 한 겁니다. 3번 점유취득시효. 자, 점유취득시효도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뭘 갖는다고요? 소유권을 갖는 거죠. 그러면 아직 등기가 안 돼가지고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고 있다면 아직 물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4번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환매권은 명백히 뭐가 아닙니까? 물권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개의 권리와 또 관습법상 물권인 3가지 권리 11개만 물권이고요. 그 외에는 물권이 없어요. 다 뭐예요? 채권인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환매권이 뭐예요? 채권이니까. 당연히 이 권리에 의한 등기 청구권도 뭐가 되겠습니까? 채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넘겨보시면 3번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명의 회복 방법으로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나옵니다. 조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저번 강의인가요? 저번 강의인가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이 뭐죠? 우리 판례가 유인설을 시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요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만약에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실효가 되면 유인성을 취하니까 우리 판례가 무엇도 무효가 돼요? 등기도 무효가 되죠.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 을의 등기는 무효인 등기니까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되고요. 이때 갑의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이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거니까 법적 성질이 뭐죠? 물권적 청구권이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뭐하고 있는 거죠? 공부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우리 판례가 굉장히 명쾌하고 간명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판례에 아주 심각한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법적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 판례. 생각해 보세요. 자, A가 B에게 팔고 등기해주고 B가 C에게 팔고 등기해주고 C가 D에게 팔고 등기를 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A와 B 간의 매매 계약이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돼요? 등기도 무효가 되고 또 등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B의 등기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C의 등기도 무효고요. D의 등기도 무효니까. 그죠? 매매가 무효 또 왜? 등기도 무효니까. 누가 소유자인 거예요? A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A는 소유권, 물권이 있으니까 물권은 절대권이니까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대의할 필요 없이 직접 D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죠?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D의 등기가 말소가 되면 등기 명의가 A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C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또는 A는 또 어떻게 해요? C한테 말소 등기를 청구해야 되고요. 그러면 또 등기 명의가 누구한테 가요? B한테 가죠. 그럼 또 A는 누구한테요? B한테 말소 등기를 청구해야 그때 비로소 뭘 하게 되는 거죠? 등기 명의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몇 번이나 말소 등기를 청구해야 돼요. 그죠? 이거는 굉장히 뭐죠? 번거롭고 의미가 없는 짓인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FM이긴 하지만 굳이 이런 바보짓을 반복해서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냐. 따라서 이때 A는 D에게 직접 바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꼭 말소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을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가능한 거고 이 이전 등기 청구를 다른 일반적 이전 등기 청구권과 구별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라고 하고요. 물론 위에 거는 말소 등기고 밑에 거는 이전 등기지만 어차피 소유권,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거니까 법적 성질은 뭐가 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규정에 나와 있는 판례는 두 가지 관계가 뭐죠? 또는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 용어만 다를 뿐 실질은 어떻게 해요?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말소 등기 청구와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한 이전 등기는 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행사하는 것이지 둘 다 중복해서 행사할 수는 없다는 판례가 나와 있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판례는 물권행위와 채권행위 관계에 대해서 유인설을 취합니다. 따라서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의뢰 등기도 뭐가 돼요? 무효가 돼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FM이지만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라고 하고요. 명칭은 다르지만 어차피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것이니까 법적 성질은 뭐가 되죠? 물권적 청구권을 평가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4번 등기의 효력해가지고 1번 본등기의 효력이죠. 자, 우리는 물권 변동에 있어서 뭘 취합니까? 형식주의를 취해요. 따라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를 해야 물권이 변동되게 되는데 이러한 효과를 1. 권리 변동적 효력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등기를 해야 뭘 취득하는 거예요? 물권을 취득하는 거죠. 근데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할 수는 있지만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임차권을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자가 만약에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뭐 하게 되냐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을 인정해 준다면 그것을 우리가 이 대항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우측에 3. 자, 우리는 물권은 우선적 효력이 있고 우열이 있는데 그 우열, 순위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죠?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성립된 순서에 따라서 그 우열이 결정되니까 결국 등기는 3. 순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고요. 4번 점유적 효력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데 취득수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인정되는 점유 취득수요라는 것도 있고요.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는 상태라면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우리가 먼저 등기부 취득수요라고 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위에 것과 아래 것의 차이점은 기간이 다르죠. 얘는 뭐예요? 20년이고 얘는 뭐예요? 10년이죠. 그러면 왜 등기부 취득수요는 10년이냐? 등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등기가 점유 효력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20년이 아니라 10년으로 취득시 기간을 단축시켜 준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죠? 4번 점유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등기부 취득수요는 점유 취득수요와 달리 20년이 아니라 몇 년만요? 10년만 점유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등기가 점유 효력을 뭐하기 때문에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이러한 등기 효력을 뭐라 그러는 거죠? 점유적 효력이라고 하는 거죠. 5. 추정적 효력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5번은. 자, 우리가 등기에 대한 추정력에 대해서는요.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오늘 처음 들으시면 어렵고 뭔 소리인지 모르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아직 민법을 다 안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뒤에 나오는 소유권이다, 뭐 지상권이다 또는 계약법이다 이런 것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어려울 뿐이지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민법을 다 들으시고 나서 두 번째 들으실 때는 어렵지 않을 테니까 어떻게 해요? 한번 꼼꼼히 들어보시고요. 어렵다고 느끼시고 막 충격받고 그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쉬워요, 솔직히. 자, 등기에 뭐가 있습니까? 추정적 효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은 뭘 취득하죠?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가장 전형적인 사례죠.
자, 이 사례입니다. 자, 오늘은 자기 앞으로 등기라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돼요. 첫째, 소유자임을 추정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라고 있기 때문에 적법한 소유자임을 추정을 받아요. 우리가 권리의 적법이라고 합니다.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요 매매 계약이 유효해야 돼요. 만약에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여서 을은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잖아요. 따라서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라고 있으면 요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는 점도 추정을 받아요. 요 매매를 우리가 일반화하면 등기 원인인 거죠. 등기 원인의 적법도 뭘 받는 거죠? 추정을 받아요. 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가 유효해야 돼요. 만약에 을의 등기가 무효라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겠죠. 세 번째, 등기가 유효하다. 등기 절차의 적법이 추정이 돼요. 따라서 등기라고 있으면 총 세 가지가 추정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첫째, 적법한 소유자임을 뭐 받아요? 추정을 받고. 두 번째, 매매 계약이 유효함을 뭐 받아요? 추정을 받고. 세 번째, 등기 절차가 적법함을 추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을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뭘 받고 있어요? 추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제3자 병이 내 건데라고 지랄거리면 을은 병에게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추정을 받으니까요. 또 갑도 내가 너한테 언제 팔았냐라고 주장한다면 을은 갑에게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세 가지에 대해서 뭐 받으니까요? 추정을 받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이 추정의 효과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갑, 전 권리자에게도 당사자 간에도 인정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 부분도 잘 나와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을한테 내가 너한테 언제 팔았냐라고 주장한다면 을은 매매,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을 받으니까 을 스스로 매매 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누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갑이 안 팔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거죠. 교재 보시면 5번 추정적 효력에서 의 나와 있고요. 근거 나와 있고 답은 추정이 인정되는 범위 해가지고 요 어떻게 해요? 세 가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적 범위 해가지고 전 권리자에게도 제3자에게도 미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추정이 깨지는 경우인데 이러한 추정이 항상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솔직히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갑이 입증했다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지는 거죠. 그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조심할 것이 추정이 깨졌다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아, 추정이 깨졌으니까 그 등기는 무효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삼천포예요. 자, 추정을 받는다는 말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다는 뜻이었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니까 추정이 깨졌다는 말은 그 등기가 무효라는 말이 아니라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이 발생한다는 말에 불과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언제 추정이 깨지느냐? 첫째, 교재는 뭐죠? 1.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사망한 사람,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추정이 깨져요. 따라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을이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자, 이런 얘기죠. 갑에서 을로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날짜를 보니까 갑이 돌아가신 후에 등기가 됐어요.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지는 거예요. 또 갑이 실제로 없는 사람이에요. 주민등록을 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허무인이라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한 경우, 이렇게 크게 기억하세요. 자, 보전 등기라는 것은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죠. 따라서 보전 등기 전에 누가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소유자가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전 등기 전에 별도의 소유자가 존재한다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지기 때문에 왜요? 그런 일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입증을 해야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요, 건물을 신축했어요. 신축한 건물을 을한테 팔았거든요. 매매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전 등기해 줘야 되는 것이 FM이냐면 자기 앞으로 보전 등기를 한 후에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뭐죠? FM인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요, 직접 을 앞으로 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거는 중간이 생략된 것이 아니라 맨 앞대가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앞대가리 생략등기에서 모두 생략등기라고 해요. 그래서 모두라는 말이 머리 숫자거든요. 그래서 전부란 뜻이 아니라 앞대가리라는 뜻이에요. 이 앞대가리 생략등기, 모두 생략등기는 유효합니다. 다만 보전 등기하기 전에 신축자가 별도로 있었죠. 보전 등기 전에 뭐가 있어요?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등기는 추정은 깨지기 때문에 을의 입장에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런 내용이 203페이지 맨 밑에 하고 244페이지 맨 위에까지 어떻게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이건 어떤 거냐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되면 추정이 뭐가 돼야 돼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망에 의한 이전 등기가 각종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이 등기는 추정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특별조치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절차적 하자 등으로 인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하고 있는 사람을 특별히 구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한시법을 특별조치법이라고 합니다. 대상은 다양하고요. 그래서 앞에 뭐 붙는 말이 많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농사 짓고 있고 점유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긴 한데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등기는 증조 할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왜 본인 앞으로 등기를 못합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증조 할아버지 분 자손들을 다 만나가지고 나 상속받지 않겠다, 또 상속을 포기하겠다라는 내지는 확인서 등 이런 보증서를 받아야지만 자기 앞으로 등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후손들 연락 안 되시는 분들이 대반이고 또 돌아가셨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분들은 만약에 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되면 간소한 절차에 따라 보통 인후보증서를 첨부하게 되는데 절차에 따라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게 돼요. 이게 뭐예요?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죠. 그러면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대부분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되게 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는 이유로 등기 충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굳이 또 뭐하러
특별조치법을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또 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어차피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설사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더라도 주정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번 추정력에 따른 기타 사항이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는 것이 당연한 거죠. 따라서 등기의 내용은 알고 있는 거 악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이 알고 있는 등기 내용을 신뢰, 믿은 것은 무과실로 추정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당연히 떠보는 것이 뭐예요? 일반적이니까 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다만 알고 있는 것을 뭐한 경우에는 신뢰한 경우, 믿은 경우에는 무과실로 추정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 우리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뭘 인정하지 않습니까? 공신의 원칙,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앞에 했었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 이 가등기에 관한 효력은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